제가 발표할 주제는 데이터 가치 창출입니다. 발표 주제는 데이터 가치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와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리터러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데이터 캐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가지 데이터 캐즘이 있고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데이터 캐즘 중에 두 번째로 데이터 가치 창출 캐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넘치지만 실제 활용도는 미미합니다. 지난 20년간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데이터의 가치를 인지했고 데이터를 활용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대를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들은 데이터를 통해 기대했던 결과와 실제 실현되고 있는 결과와 큰 차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레스터나 포브스, 엑센추의 조사에 따르면 조직의 데이터 중 60에서 70%는 전략적 목적으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고, 조직의 데이터 혁신 과제의 84% 정도가 데이터 문제로 실패하고 있고, 또 조사된 기업 중에 데이터에서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약 32%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왜 데이터를 활용한 가치 창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데이터 품질 이슈입니다. 데이터는 수집도 문제지만 수집된 데이터를 믿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품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불일치, 불완전성, 무결성, 오류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주는 데이터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일로 이슈입니다. 데이터가 회사 여러 레거시 시스템에 사일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사일로로 관리되어 있으면 활용의 민첩성,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동일한 데이터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부서마다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회사에는 데이터 전략이 명확하지 않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경영진의 스폰서십도 약합니다. 일반 직원들도 데이터를 잘 다루지 못합니다. 간단한 데이터 추출 및 분석도 IT 직원 및 데이터 분석가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리해야 할 데이터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효과적인 사용이 경쟁의 기본이 되어간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적시에 필요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거버링하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조직의 업무는 데이터를 활용하면 훨씬 정확하게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경영진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일선 실무 담당자들도 항상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데이터는 회사의 CEO부터 임직원 모두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데이터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데이터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리터러시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와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은 어떻게 함양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버넌스란 한 조직에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항상 있습니다. 이들 이해관계자들은 조직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함께 의사결정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한 조정과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거버넌스란 이러한 조정과 관리 체계를 만들어 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를 회사에서 자산으로 관리하고 자산으로서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전사 차원의 경영 체계입니다. 회사 내에도 데이터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일례로 데이터는 생산자, 운영자, 사용자가 다릅니다. 비즈니스 도메인별로도 데이터 관리자가 다릅니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이들은 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 가치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리와 조정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구성 요소에는 회사의 데이터 관리 원칙 및 정책, 데이터 거버넌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 조직,
여러 데이터 관련 직무, 데이터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직무의 책임과 권한을 정의한 규정, 그리고 거버넌스 운영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점점 데이터 활용이 특정 부서 중심에서 전사 현업 부서로 확대되면서 필요한 시점에 데이터를 적시에 공급받아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유형이 다양해지고 방대해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데이터는 적시 활용돼야 해서 수집부터 처리까지 시간치 단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술 또한 전사의 일관된 거버넌스 정책하에서 정해진 규칙과 원칙하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의 불일치 및 오류와 오남용을 방지하여 데이터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정 부서만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IT 중심으로만 데이터를 관리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데이터 활용 주도권이 현업으로 넘어가면서 현업 중심의 데이터 관리로의 전환이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회사 내 다양한 이해관계들은 회사의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데이터 관리 활용에 대한 명확한 역할, 책임, 권한 안에 상호 간에 잘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증가하는 데이터 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규제 또한 이를 위반했을 때 회사의 큰 손실을 야기시키므로 전사적으로 잘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드리븐 기업으로 가기 위해 기업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우선 거버넌스 조직을 설계해야 됩니다.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한데 거버넌스 조직은 회사의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할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조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거버넌스 전담 조직 중심의 중앙 집중형 구조입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전담 조직이 거버넌스의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해당 결정을 사업본부에 전달하는 체계입니다. 회사의 거버넌스 정책 및 가이드라인 실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업본부 단위의 세심한 데이터 고려 및 감독이 미흡할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산형 조직 구조입니다. 거버넌스 관련 역할이 회사의 데이터 분석 그룹, 비즈니스 그룹, IT 그룹에 분산되어 있고 데이터 거버넌스 협의체 중심으로 데이터 이슈를 다루고 의사결정하는 체계입니다. 비즈니스 요구사항 반영이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협의체 중심의 의사결정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또한 그 의사결정 과정 중에 특정 소수 의견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주도될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앙 집중형 조직과 분산형 조직의 특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조직입니다. 전사의 거버넌스 전담 조직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각 비즈니스 그룹별로도 거버넌스 팀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전사 거버넌스 의사결정 시 사업부서 단위의 거버넌스 요구를 반영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전사 거버넌스 전략의 실행 및 구현이 용이하다는 장점 또한 있으나 그 사업본부의 우선순위와 전사 우선순위 간의 균형을 갖는 것이 또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거버넌스 조직은 그 회사의 규모, 또 보유 자원의 양 또는 역량, 또 조직의 특성, 또 운영하고자 하는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고려해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버넌스 전담 조직이나 거버넌스 협의체 또는 데이터 스튜어드, 데이터 온도 부서 등이 포함되어 설계될 필요는 있습니다. 거버넌스 조직은 거버넌스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직의 거버넌스 체계를 처음 도입할 때는 CDO 중심의 거버넌스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 조직 중심으로 거버넌스 정책 및 가이드를 회사에 전파하고 실행하고 또 이후 또 회사의 거버넌스 성숙도에 따라서 조직의 모습을 변경해 나가는 이러한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데이터 직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지하고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다양한 직무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데이터 직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서 데이터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관리,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지하고 관리,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하에 데이터를 자산화하는 과정과 데이터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두 과정에서 모두가 지켜야 하는 원칙과 규칙, 표준에 따라 데이터가 정확하고 신속하고 또 안전하게 관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동작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직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요한 직무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CDO가 있습니다. 회사의 CDO는 회사의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의 리더입니다. CDO가 전사 데이터 거버넌스 비전 및 전략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거버넌스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거버넌스 협의체는 비즈니스 임원 또는 데이터 오너로 구성되고 회사의 거버넌스 관련 정책 및 표준을 승인하고 또 거버넌스 관련 이슈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또한 데이터 스튜어드 또한 필요합니다. 데이터 스튜어드는 각 사업본부에서의 거버넌스 정책을 시행하고 교육하고 또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거버넌스 전담팀이 만들어지고 거버넌스 전담팀의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이 관리자는 거버넌스의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회사 내 관련 미팅을 주관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 등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 품질 관리자 또한 필요합니다. 이 품질 관리자는 거버넌스 팀과 데이터 스튜어드와 함께 일하면서 회사의 데이터 지표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에서 정의한 규칙이나 원칙을 준수하며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정의해야 합니다. 프로세스는 데이터 생애주기별로 관련 담당자들이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의 품질 및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업무 절차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유형별로 데이터 관리 제약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설계할 시 이를 고려하여 데이터 유형별로 또는 생애주기 주기에 따라서 품질, 표준, 메타를 준수하는 프로세스를 정의합니다. 비즈니스 업무 영역에서는 업무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사 프로세스 체계도를 작성하고 프로세스별 업무 흐름을 작성 관리합니다. 데이터 관리 영역에서도 전사 데이터 관리 체계도를 작성하고 프로세스별로 상세 관리 흐름을 작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거버넌스 규정입니다. 새롭게 거버넌스 체계를 구현하면서는 새롭게 조직이 신설되고 또는 데이터 관련 업무가 새롭게 정의됨으로 인해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반영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규정의 일례로는 데이터 거버넌스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데이터 거버넌스 전담 조직과 관련 조직 간의 역할과 책임, 권한, 인력 운영 원칙 등이 정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별로 데이터 관리 이해관계자 간의 명확한 R&R 또는 준수해야 되는 규칙 등이 정의된 데이터 서비스 관리 규정도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자산 관점에서 데이터의 품질, 표준, 일관성 등을 지키도록 명문화한 데이터 자산 관리 규정 등도 필요합니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거버넌스 규정이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란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또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분석 결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고 분석 결과를 잘 해석하고 분석에 입각한 행동을 취하는 역량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이 향상되면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이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석 솔루션 제공 업체인 클릭이 유럽과 아시아, 미국의 비즈니스 의사결정자 약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리터러시를 보유한 사람들 중에 약 73%가 업무 성과 향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자신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도 9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일할 경우에 조직에서 더 큰 신뢰를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82%에 달했습니다. 점점 리터러시 역량이 없는 직원들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직원들의 성과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리터러시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이제는 기업 경쟁력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이 회사의 특정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직군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가장 이상적으로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회사는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회사입니다. 즉 CEO부터 일선 직원까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 빠르게, 더 우수하게, 더 스마트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시리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은 업무를 잘 아는 현업들이 그들이 필요한 분석을 회사의 데이터 분석가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게 크게 의존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분석을 경험하면서 우수한 데이터 분석이나 활용은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비즈니스 업무를 잘 모릅니다. 이로 인해서 데이터 전담 조직 중심의 데이터 분석 또는 활용에 대한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업에서는 데이터 분석은 업무를 잘 아는 내부 비즈니스 인력이 스스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분석 주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한 데이터 민주화라는 단어도 최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 접근 권한이 소수 분석 전문가 그룹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전사 일반 직원들에게도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들이 데이터 활용 스킬을 함양시켜서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이와 같이 에어비앤비가 성공적으로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조직에 안착시켰던 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교육과정의 특징은 교육 구성원을 같은 팀으로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이의 장점은 교육의 실습 시 팀이 안고 있는 문제를 팀이 활용하는 데이터로 직접 진행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즉 이를 통해서 교육이 나의 업무와 직결되어 진행되어서 집중도, 이해도, 또 높은 교육으로 진행되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의 데이터 분석 환경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분석 실습을 따로 하고 또 데이터 분석 환경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교육으로 회사에 내가 또 활용해야 되는 시스템에 직접 데이터를 추출해보고 또 분석해보는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강사로 활동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에 하는 효과는 교육 시 강사와 수강생이 더 편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에어비앤비의 사내 리터러시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를 통해 직접 업무의 분석을 수행하는 인력과 팀이 늘어나고 있다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데이터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투익 컨설팅은 데이터 강화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2, 3년 전부터 임직원들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교육을 여러 차례 시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수행하는 방식에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기획할 때는 대부분 회사 내 교육 담당 부서와 또 외부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외부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을 많이 수행해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 수행은 대부분 외국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을 선발하는 방식도 희망자를 모집하는 방식 또는 부서 내 교육 대상을 착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는 S사의 경우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로 전사 약 1,200명의 직원 모두가 교육을 받도록 운영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진행했을 때 한 차 수상 교육생은 적게는 20명, 많게는 40여 명 정도로 수준으로 운영하였고 교육 시간도 당일 운영하는 것부터 2, 3, 4일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을 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대부분 분석 툴 및 간단한 분석 기법을 학습하는 내용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습 툴은 대부분 R을 사용하였고 또 일부 회사에서는 현업이 R보다는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엑셀을 교육의 도구로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실습 데이터는 모든 경우 업무와 무관한 강사가 준비한 일반 데이터로 실습을 하였으며 실습 환경도 회사 내 분석 환경이 아닌 일반 강의장에서의 개인 노트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국내 데이터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의 운영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은 국내는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 직접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즉 회사의 업무와 상관없는 과정이 개발되고 있고 또는 회사의 데이터와 상관없는 과정으로 교육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때도 지원 방식 또는 지명 방식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데이터 직무와 상관없는 대상자가 교육에 참가하게 되고 또는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과정 수행은 대부분 위탁 교육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교육 실시 관심사가 다른 수강생 집단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업무와 병행하기 때문에 업무 피로도가 높아서 교육 몰입도가 조금 낮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이수 이후에 업무에 복귀했을 때 교육과정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업무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업무를 이해하는 주변 동료들의 문화가 조성되지 않았고 또한 특별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미비로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보고 또 사실 이런 현실들을 극복하여서 우리가 데이터 드리븐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또는 데이터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가에 대한 국한된 직군이 아닌 일반 인조들도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해야 되는 것들은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입니다. 우선 데이터 리터러시 강화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리터러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계획 수립할 때는 회사의 예산 및 전사 지원 사항에 대해서 경영진의 스폰서십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 규모에 따라서 참여자 수를 보수적으로 정하되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사 임직원들이 본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육기간도 참여자들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적절한 수행기간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리터러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회사 임직원들에게 왜 데이터 리터러시가 필요한가에 대한 임직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대 형성의 주요한 방법으로는 국내에 해당 업종과 관련된 데이터 드리븐 혁신 및 또 데이터 리터러시 성과 등으로 구성한 사례를 가진 동영상을 제작하되 10분 이내 그리고 쉽고 재미있고 가볍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서 그것들을 사전에 임직원들에게 열람케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 참여에 대한 그런 인지를 높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직원 개인별 데이터 리터러시 수준을 평가하고 수준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교육과정은 자체 사례로 또 자체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을 제언드립니다. 회사 내 분석 환경을 사용할 수 있고 관련 업무 부서의 인력을 교육팀으로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강사도 회사 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강사로 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강사와 수강생의 소통이 원활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은 할 수만 있다면 참여자 수준별로 설계된 학습 프로그램과 또는 개인별 로드맵을 별도로 개발해서 운영을 진행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서 추가적인 교육 및 개선이 필요한 개인, 조직의 경우 이 사이클을 반복 수행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비즈니스 운영 방식의 일시적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회사 내 문화 속의 내재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가치 창출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됩니다. 첫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해야 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때는 가장 먼저 회사 내 핵심 데이터가 뭐고 현재 그 데이터에 관련된 직무와 R&R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들을 어떻게 변경시킬 것을 계획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또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이 조직에서의 필요한 직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직무를 정의하고 또 데이터 품질, 정확성, 안정성들을 보장하는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또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업무인 만큼 책임과 권한을 규정으로 명문화해서 거버넌스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규정화하고 또는 규칙, 규정, 표준이 자동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함량화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문화로 인식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직원들의 역량 수준에 맞는 개인화된 교육을 지향하고 사내 데이터 및 분석 관리를 활용한 과정을 개발하고 또 서로 잘 아는 주제로 질문하고 답을
샤또로 유관 업무 직원들로 수강생을 구성하고 또 사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강사로 하여 과정 중간 또는 과정 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구성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데이터 가치 창출의 내용들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